여성들에게 얼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턱 하나가 다 날아갔는데 살아낼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건 우리한테는 기적인 거잖아요. 생존 희생자, 부상당하고 그 고통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총상, 창상, 고문 후유증, 뭐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많았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는 품팔이도 하고 톳을 따다 팔기도 하면서 어렵사리 생계를 이었다. (70년대) 말 유일한 친혈육인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제가 사삼연구소 사무처장을 하면서 그 사삼연구소에서 한림읍에 대한 그 증언 체록을 했었는데 그게 9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할머니를 뵌 거죠. 근데 뭐 그때는 우리가 구술 기록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 뭘 어떻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후에 제가 이분은 영상으로 좀 더 기록하는 게 맞겠다.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가서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꽤 천을 두른 할머니, 턱 없는 할머니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작품이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제목을 써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무명천 할머니라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처음 쓴 거고요. 할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셨어요. 그 하얀 천을 여러 개 준비해 놓고 깔끔하게 있는데 항상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었고 자신을 감추고 싶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반가운 손님 대접한다고 얼추 끓여내놓은 수제비. 할머니 같이 먹게 마시. 같이 먹게 마시. 할머니 못 속에. 할머니 진짜. 아무리 권해도 할머니는 절대 함께 먹지 않는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다. 할머니는 그 누구 앞에서도 먹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영양 섭취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고통에도 좀 심했고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갔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야 하는 병원.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위장병과 영양실조가 늘 따라다니고 언제부턴가 관절염까지 합세해 주사를 맞고 약을 타러 병원에 오는 일도 무명천 할머니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시돌 양로원에 이제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금악으로 제가 향했죠. 할머니와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수녀님이 좀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가 있었죠.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은 경계를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다가가고 소녀 같은 그런 미소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몸의 소리 같은 것으로 저한테 건네고 있었어요. 눈빛 하나로도 다가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로서는 처음 겪는 아주 생경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전해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턱 하나가 다 날아갔는데 살아낼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건 우리한테는 기적인 거잖아요. (1914년생이시고요)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금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4.3 당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생존 희생자, 부상당하고 그 고통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총상, 창상, 그 다음 이제 고문후유증,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 협회를 만들었고, 제주도에서도 이분들이 생활비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지금은 트라우마 센터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명천 할머니는 4.3에 대단히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 11월 13일은) 그야말로 초토화의 한 복판이었던 날이죠. 이때 교레리에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군인들이 바로 들어올 때 설마 사람이 사람을 쏘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엌에서 딱 나오는 순간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고, 그리고 이 엄마는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를 했는데 총알이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이 양복천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등허리를 맞고, 그리고 등에 업은 딸 나이에 다리를 뚫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아기와 어머니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숨졌고, 이 딸은 그날부터 엄마가 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예쁜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것, 이런 것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경우는, 그분은 이제 월평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육지형무소에 가서 수용인 생활을 하면서 이 한쪽 얼굴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겪습니다. 너무 열감 때문에 이제 차가운 그 벽에 이렇게 되었다가 얼굴 자체가
완전 상해버린, 그래서 붉게 변하고 반쪽이 마비된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세상을 다 살아버린 한 여인이 지금에 와서 무죄를 받고 나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오는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허참. 허참, 이런 표현밖에 없었어요. 사삼 당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이 어떤 사삼의 진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어떤 파편적 기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갈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삼 증언 영상은 대단히 유의미하고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삼 본풀이, 즉 그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그런 다큐멘터리로서 증언 영상을 원래 만들었었는데, 그게 한편은 무명천 할머니, 턱없는 할머니 이야기였고요. 또 한편은 온몸에 총상을 맞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 신촌의 할아버지, 이 작품 유언이었고요. 또 한편은 사삼 당시 고아가 돼서 살아나간 이제 그 김봉남 씨라는 동광마을 사람 이야기였어요. 사라지는 목소리들을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은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무명천 할머니 영상 자체가 기록의 힘이고, 이것이 후세에게 전해지는 기록인 셈이죠. 사삼이 현재적 아픔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또 몸짓 단어도 중요한 사삼의 기록이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기억 투쟁이라고 보고 사삼의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 몸의 기억이 결국은 오늘날의 진상규명을 이끄는데 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There's a rhythm and rush these days where the lights don't move and the colors don't fade. Leaves you empty with nothing but dreams. In a world gone shallow, in a world gone mean. Sometimes there's things a man cannot know. The gears won't turn and the leaves won't grow. There's no place to run and no gasoline. Engine won't turn and the train won't leave. Engines won't turn and the train won't leave.